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분의 실제 사연입니다. 71세 평범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던 한 여성에게 닥친 시련과 배신, 그리고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송미숙 씨 71세. 그녀는 70세 남편과 함께 누구나 꿈꾸는 평화로운 노후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받는 연금으로 경제적 여유도 있었죠. 두 분은 복지관을 다니며 각자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미숙 씨는 아침마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웠고 남편은 서예 교실에서 붓글씨의 멋을 익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봉사활동도 다녔죠. 두 아들은 모두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식 걱정 없이 두 부부만 서로를 의지하며 안정된 삶.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함께 늙어가는 거겠지. 미숙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그녀는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해 겨울 1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평소처럼 새벽 수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수영장 지하 주차장. 김이 서린 안경을 닦으며 차를 찾아가던 그 순간 쿵! 미숙 씨는 차 사이 좁은 공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들 사이에 쓰러진 그녀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다행히 출근하던 한 남성이 그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병명은 뇌졸중. 급히 수술을 진행했지만 발견이 늦어진 탓에 오른쪽 편마비가 왔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대소변조차 스스로 가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해야 하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다 돌봐줄게요. 퇴원 후 남편은 안방에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봤습니다. 식사 보조, 목욕, 기저귀 교체, 침대에서 자세 바꾸기. 하루 종일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사랑으로 버텼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니까요.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신의 생활은 완전히 포기한 채 오로지 간병만 하는 삶. 70세 노인에게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데. 남편은 고민 끝에 제가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돌봐드릴 김옥희입니다. 62세의 요양보호사. 조선족 출신인 그녀는 첫날부터 남다른 부지런함을 보여줬습니다. 미숙 씨의 몸을 깨끗이 닦아주고 식사를 정성껏 챙기고 재활 운동도 꼼꼼히 도와줬습니다. 말씨는 좀 어눌했지만 솜씨는 아주 야물었습니다. 이분 참 좋네요. 당신도 이제 좀 쉬세요. 미숙 씨도 남편도 만족했습니다. 처음엔 주 3회 하루 4시간이었던 근무 시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 5회 하루 8시간. 그리고 마침내 종일 근무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지만 남편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분이 있으니까 내가 숨통이 트이네. 남편은 다시 복지관 서예 수업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어떤 날은 새벽까지 요양보호사가 남아서 야간 간호까지 맡아줬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다른 방에서 편히 잘 수 있었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해외에 있던 큰아들 내외가 잠깐 귀국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재활병원까지 모시고 갈게요. 아버지는 집에서 푹 쉬세요. 아들 내외의 배려였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그날은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거실에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신발을 신으며 나가는 모습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아, 깜빡하고 놓고 간 게 있어서 다시 들렀어요. 아, 그러세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좀 푹 자고 싶은데. 오키 씨한테 야간 간호 부탁해도 될까? 그러세요? 당신도 피곤하실 텐데.
그날 밤 요양보호사는 미숙 씨 방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자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방에서 편히 잘 수 있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미숙 씨가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였습니다. 오키 씨. 그런데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이 침대는 비어 있고 남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앗! 남편이 자는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신음소리,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미숙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노골적으로. 미숙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소리를 질러야 할까? 문을 두드려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편마비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몸. 휠체어도 혼자서는 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건 나는 저 두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야. 미숙 씨는 침대에 누운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웃음소리, 신음소리, 속삭이는 소리, 샤워하는 물소리. 모든 소리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왔을 때, 그때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가 집에 남아있던 이유.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많이.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요양보호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잘 잤어? 남편도 평소처럼 방에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분류는 계속됐습니다. 아니, 더 대담해졌습니다. 낮에 미숙 씨가 잠깐 눈을 붙이면 거실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척하며 껴안는 모습. TV 보는 척하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는 모습. 나를 병신으로 아는구나. 미숙 씨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꾹꾹 참았습니다. 왜? 내가 지금 저 두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는 대소변도 혼자 처리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기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절대 안 돼. 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해. 내 힘으로 걷고 움직이고 살아야 해. 선생님, 재활치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이미 주 3회 하고 계시잖아요. 주 5회로 늘리고 싶어요. 시간도 더 늘릴 수 있나요? 물리치료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꼭 걸어야 해요. 미숙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통증이 와도 참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도 계속했습니다. 재활 운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이 옆방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조금만 더. 6개월이 지나자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보행기를 잡고 몇 발자국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을 때, 여보, 응? 이제 오키 씨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당신 아직. 내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비용도 아까우니까요. 하지만 그만 오시라고 하세요. 미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자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경로당에서 하루 여행 간다고 내가 얘기했지? 응. 그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여행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경로당에서 1박 여행 간대. 친구들이랑 지방 가서 하룻밤 묵고 올 거야. 핑계는 많았습니다. 미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지만 이제 그녀는 참지 않았습니다.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 부동산 처분하시게요? 네, 빨리 처리해 주세요. 미숙 씨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상가 건물,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 모두 팔았습니다. 돈은 자신만 알 수 있는 계좌로 옮겼습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지금 사는 집만 남겨뒀습니다. 남편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6개월 동안 미숙 씨는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3일간의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앉으세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이 오키 씨랑 바람 피운 거 다 알아요. 뭐? 무슨 소리야? 2년 전 겨울 큰아들 내외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두 사람 무슨 짓을 했는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그 이후로도 계속이었죠. 내가 낮잠 잘 때 재활치료 갈 때 당신들은 이 집에서 뭐 했어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야. 미수가. 나가세요. 뭐? 이 집에서 나가세요. 모든 사실 아이들한테 알리고 상간녀 소송하기 전에 당장.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싫어요. 뭐? 절대 이혼 안 해줘요. 미숙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반씩 나눠야 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단 한 푼도 주기 싫어요. 그냥 나가세요. 내 재산은 당신 재산? 제 명의로 된 건 이미 다 정리했고 남은 건 이 집뿐인데?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당신.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내가 죽은 척하고 누워만 있을 줄 알았어요. 나도 살기 위해 버텼어요. 당신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요. 남편은 결국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원은 미숙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은 연금의 일부로 작은 원룸을 얻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오키 씨. 그녀는 다른 돈 많은 노인을 만나 또 다른 관계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남편을 버린 것입니다. 70대 남편은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미숙 씨는 73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 3년이 지옥 같았지만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미숙 씨는 담담히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만 믿고 살아야 해요. 특히 여자들은요. 그녀는 지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병혜는 효자가 없다는 말 정말 가슴 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50년을 함께한 배우자의 배신입니다. 미숙 씨는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떠신가요? 배우자를 믿으시나요? 아니,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으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